어제 법무부에서 발표한 검찰 인사안에 대해서 언론들이 쏟아낸 반응들입니다. 제목들이 참 볼만합니다. 이에 대해 여권의 평가도 기사 제목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독재국가, 대학살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 이런 기사 제목이나 논설을 잘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언론 지형이 1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민주당 경선대회장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 라고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그 시절에는 조선일보의 편집장이었던 조갑제가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조중동이 우리나라의 언론과 정치판을 한 손 위에 올려놓고 쥐락펴락했습니다. 현재의 언론 지형은 정치권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만들었습니다. 시민들 스스로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언론 지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사태로 광화문에 모인 촛불 인파의 소리를 듣고 등에서 땀이 난다고 했습니다. 저 정도로 높은 수준을 가진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게 무섭다고 했습니다. 자한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사안이 발표되는 날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검찰청은 엄밀히 말하면 법무부의 일개 외청입니다. 검사들이 높은 급수를 달고 공직 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다른 외청들과 차이를 두는 것뿐입니다. 그런 이유로 검찰청의 장을 장관급 대우를 해주고 총장이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검찰이 대단히 숭고한 조직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청장을 총장이라고 불러주고 일개 평검사도 남들한테 영감님 소리 들으니까 자기들이 행정부를 벗어난 초월적 기관이라고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 내 서열 22급이며 검찰총장은 52급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힘겨루기를 할 급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제도 생각해보면 너무 웃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재청권은 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청권자가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습니다. 말 그대로 청취입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는 것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 의견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총장한테 인사안이 있으면 내라고 했는데 총장이 법무부 안부터 보여달라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당신이 생각하는 인사안을 먼저 보여주면 내가 평가해서 고쳐줄게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검찰의 주장대로 그게 지금껏 이어진 인사 관례였다면 그런 관례는 없애야 합니다. 전화는 넣어주세요. 유시민 이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인 성품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선의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걸 본 적도 없고 건네들은 적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머릿속엔 그런 꼼수가 아예 들어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선의를 바탕으로 윤석열 총장을 믿었고 윤 총장이 추천한 인사안대로 검찰청 인사를 진행해줬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대통령의 믿음에 대한 결과를 수사를 통해 보여줬어야 합니다. 이번 인사는 보복이 아닙니다. 윤 총장이 그간 진행해온 무리한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뿐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일의 결과에 대해 인사로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보복을 하려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한창일 때 했어야 합니다. 수사 결과가 다 나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준 것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믿고 맡겨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그 부인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의 공소 내용이 그 결과입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이 남았을 뿐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습니다.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어가면서 수사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애초에 윤 총장이 주목했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공소장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검찰의 그림대로라면 조국 전 장관이 코링크의 주인이었어야 합니다. 코링크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그 결과물로 국외에 숨겨놓은 차명 계좌가 단 하나라도 나왔어야 검찰의 수사가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위장해서 받은 뇌물 600만 원,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 아들 시험 대신 쳐주기. 이딴 걸 결과라고 내놓고 목이 온전하길 바랬다면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것입니다. 과정과 결과가 모두 온전치 않았다면 당연히 인사조처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게 책임있는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치르는 당연한 값입니다. 언론이 대신 나서주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이 언론을 통해서 볼멘 소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검찰이 공개적인 메시지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집단항명을 하면서 검란이 이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저는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무더기로 사표를 낸다고 해도 추미애 장관이 눈 하나 깜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검찰도 분위기 봐가면서 덤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무리한 수사를 벌였기 때문에 여론 지형이 좋지 않다는 걸 검찰 스스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 총장도 사표를 던지기엔 타이밍이 좀 늦었습니다. 계속 강하게 수사를 이어나가는 길밖에 없는데 이번 인사조처로 일선 검사들이 얼마나 따라줄지가 미지수입니다. 무리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자기 딴에는 옥새를 하든 아니면 이도저도 못하다가 결국엔 옷을 벗든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베가 우리나라의 오랜 염원이었던 소재, 장비 분야에서의 탈일본화를 현실화시켜줬다면 윤 총장이 진보 세력의 오랜 수건이었던 검찰개혁에 큰 힘을 보태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했던 이기적인 행동이 가끔은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오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